추석 맞이해서 아이들과 즐거운 경험하려고 나왔는데요. 추석인데도 이렇게까지 더울 줄은 몰랐어서 쳐서 지난데도 아직도 제법 덥고 그래가지고 좀 실내에서 좀 어디 놀 데 없을까 하다가 영화관으로 바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습하거나 더운 거에서 많이 자유롭기도 하고. 네, 지금 밖에 서 있기만 해도 너무 더운데 경기까지 하니까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고 자, 해도 너무한 더위, 이 더위 얘기 좀 해보고요. 이게 얼마나 갈지 전망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 전화로 연결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수영 칼럼니스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과거에 이렇게 더운 추석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더운데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라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일부 충청 북부와 경북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거의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소나기 구름까지 강하게 발달된 지역에서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세찬 비까지도 내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다 보니까 거의 극한 호우급이지만 금방 비가 그치면서 습도가 올라서 체감 더위가 지금 전국적으로 높게 올라 있는 상황인데 오늘 지금 이게 낮 최고 기온이 될 것 같습니다. 일 최고 기온 현황을 보니까 예. 35도를 훌쩍 넘어서 37도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양평 37.1도 보이고 있고요. 뭐 여주, 안성 36도 넘었고 서울도 34.3도. 그밖에 경부가 경남권 지역도 36도가 넘은 지역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대부분 폭염 경보가 내린 지역을 중심으로 35도로 훌쩍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이 원래 가을 추자를 써서 추석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여름 하자를 쓴 하석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건 가을 안 왔다 지금 이런 말씀하실 정도인데요. 도대체 왜 지금 9월 중순이 지금도 이렇게 더운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를 강하게 덥고 습한 공기가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연이은 태풍, 28호 열대 저하부부터 시작해서 뭐 버빙카라든지 지금 이제 거의 제주 남쪽 먼바다 지역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지만 버빙카와 비슷한 루트로 중국 남부를 향하고 있는 올해 14번째 태풍 플라산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덥고 습한 공기를 간접적으로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더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도의 더위는 8월 달에도 이렇게 한참 더울 때도 거의 이 정도 수준급의 더위였나라고 할 정도로 9월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은 거의 8월보다도 더 강력한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요. 이게 낮에 아까 기온 얘기 오늘 뭐 30도까지 올라간 곳이 있다 그러는데 낮에 더운 거는 뭐 굉장히 덥지만 그거보다 요즘에 더 괴롭히는 건 열대야입니다. 열대야가 지금도 밤마다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역시 열대야고 이 열대야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지금 강원도 지역에만 폭염특보가 안 내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주 산간 지역, 한라산 부근도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열대야입니다. 밤 동안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아마 오늘 이제 태풍이 다가오면서 덥고 습한 공기를 더 불어넣기 때문에 오늘 밤도 거의 한여름 못지않게 네, 이렇게 밤에 힘든 적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어느 정도로 덥냐면요. 낮에 이 정도 기온이 나타나야 됩니다. 낮에 밤 동안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기온이 예. 이맘때 나타나야 될 낮 최고 기온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볼 텐데요. 예. 밤 동안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동시에 지금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체감하는 더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과 내일 밤이 그러니까 돌아오는 밤과 모레 밤이 좀 열대야 최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추석 연휴 동안에 죄송합니다. 밤 11시쯤에 너무 더우니까 이 온도가 얼마나 되나 날씨 예보하는 사이트 들어봤더니 27도라고 하더군요. 근데 체감 온도는 3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기억이 많은데 아마 이런 경험은 많은 분들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폭염 탓에
배추나 시금치 같은 농작물 가격도 지금 폭등하고 있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좀 날이 덥다 보니까 이 농작물의 작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이맘때쯤 추석이 되면은 이제 추석 장바구니 물가에 굉장히 주부들이 날카로워지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의 주범이었던 게 과일이었어요. 그리고 쌀, 가공식품, 공산품 가격이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는 좀 정반대입니다. 요 가격, 과일 가격은 아무래도 정부가 좀 수급 조절을 이제 애초부터 좀 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예. 뭐 쌀, 가공식품, 공산품 가격도 좀 오름세를 보였다가 내림세로 돌아섰는데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방어의 1등 공신이었던 채소류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저도 이 채소를 들었다 놨다 3번 정도 아. 고민했다가 결국에는 삼색나물, 취나물로 대체를 했거든요. 조상님께 좀 양해를 구하고 요번에 금금치가 됐던 시금치 한 단 10,000원에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랐을 텐데요. 예. 이 시금치뿐만이 아니라 배추 가격 등 이 채소 가격이 굉장히 지금 거의 한 포기에 배추 같은 경우에는 8,000원, 그리고 시금치 한 단에는 10,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채소값, 야채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시금치 하나가 10,000원이 넘는 세상이 돼버렸군요, 지금요. 자, 그리고요. 아까 영상에서 잠시 소개됐는데 오늘 폭염이 너무 이제 심하니까 프로야구 경기 시간이 낮 2시에서 저녁 무렵인 5시 지금 정도 시간으로 바뀌기까지 했는데 지금 날씨면 낮에 야외 활동하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온열 질환수가 급증했었을 때의 8월 초의 날씨가 딱 지금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제 계속해서 좀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서 더위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할 때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9월 초반에 한 번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좀 가을이라는 그런 여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맞닥뜨리는 한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2시부터 5시 사이 가장 기온도 높고 지금 이 낮 시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까지 내리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높아진 습도에다가 짧고 강하게 내리는 이 소나기가 굉장히 습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낮 동안에 야외 활동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수분 섭취, 목마르지 않아도 15분에 최소 15분에 한 번 정도는 계속해서 수분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9월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폭염과 무더위와 열대야. 대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더위의 끝은 이 더위의 공기를 흔들어 줄 만한 태풍의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북쪽의 찬 공기를 끌어내리는 이 상층의 기압골,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좀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 비구름이 언제 유입이 되느냐의 문제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남쪽에서 태풍은 들어와 줬습니다. 우리나라 더위를 흔들어 놓지는 않겠지만 이 태풍과 함께 맞물린 북쪽의 상층의 기압골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이제 내일이죠. 목요일 오후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오늘부터 일찍 시작되는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릴 수 있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많은 곳은 100mm, 제주 산간 지역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남쪽을 지나는 이제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다량으로 유입되는 수증기의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요. 이 비가 이어지는 그 날짜가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영향과 더불어서 북쪽의 상층의 기압골이 형성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일본 부근 쪽에서는 정체전선까지 형성이 됩니다. 결국에 정체전선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대립하는 전선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비가 주말에 지나고 난 다음에 낮 기온은 확실히 30도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밤더위를 가져다 준 열대야도 이제 사라지고 밤에도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극심했던 한여름의 절정의 더위의 폭염은 좀 시그러듭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음 주 날씨도 좀 지금보다는 낫다는 것이지 평년 이맘때에 나타났던 가을 날씨보다는 그래도 한 2, 3도 정도 높은 그런 늦더위가 조금 남아있겠습니다. 혹시 10월로 들어서도 반팔을 계속 입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래도 이제 10월도 기상청에서도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높은 정도의 확률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은 이제 가을 같은 경우에는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를 좀 이제
가을이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물론 이제 10월 달에 구체적인 기온 전망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 9월 말까지도 서울의 기온은 27도, 그러니까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보다 기온이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낮에 가장 태양이 높게 떠 있는 시간대에는 긴 소매보다는 아직까지는 반소매가 어울릴 날씨가 10월 초까지도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뭐 어마어마한 진짜 해도 너무한 더위인데요. 지금 뭐 유럽 같은 곳에서는 폭우가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피해가 크다 그러는데 거기는 그 지역은 또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저기압 폭풍 보리스로 지금 홍수가 나타나고 지금 폭우로 인해서 사망자가 그 주변 국가가 21명으로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죠. 결국에는 전 지구의 기온이 높게 오르게 되면은 이 대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에서는 더 바짝바짝 건조해지고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는 저기압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을 하는데 지금 이 지역에서는 이 역설적으로 빠른 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더 많은 수증기를 퍼금은 폭우의 영향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홍수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기상재해라고 하는 것은 중간 날씨가 없이 극과 극, 가뭄이 나타나면 홍수, 비가 많이 내리면은 산불이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는 게 지구 온난화의 가장 뚜렷한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날씨와 관련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